자, 이번 강좌에서는 쌍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타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쌍곡선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타원처럼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두 개의 정점이 있어서 그 두 정점으로부터 의 거리의 차가, 거리의 차입니다. 우리 타원일 때는 거리의 합이었었죠. 이번에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모임. 아, 역시 또 자추에 관한 이야기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 차이점을 보니까 타원일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일정한데 차가 일정한 겁니다. 타원일 때에는 합이 일정한 거였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쌍곡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타원일 때는 그 원리가 되게 단순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쌍곡선일 때는 조금 복잡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합시다. 자, 우리 두 개의 정점을 이렇게 F'라고 놓고 여기 F라고 놓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이 F'에서 자를 하나 준비하세요. 자를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 놓아둡시다. 그래서 자의 끝단을 T라고 할게요. T. 그런 연후에 또 다른 정점 이 F하고 T를 실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일정한 길이의 실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요 실 안쪽에서 이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안쪽으로 자에 맞닿을 때까지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위치까지 당겨서 여기까지 그 위치를 우리 P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점 하나가 찍히겠죠. 그럼 만일에 이 자가 T의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팽팽하게 당기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림의 형태가. 이거는 또 맞은편에 가가지고서 똑같은 작업을 해주게 되면 맞은편에도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또 이렇게 또 하나가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곡선이 두 개가 쌍으로 있다 해서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원리 한번 좀 체크 좀 한번 해볼까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살펴보면 PF'하고 PF의 거리가 차가 일정하대요. 어떻게 일정할까? 자, PF'는 요 길이는 이 길이에서 F'-T에서 빼기를 PT 한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PF'의 길이는 이 길이의 자에서 요만큼을 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PF 요렇게 쓰여지겠다. 그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F'-T 빼기 PT 플러스 PF 요렇게 되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죠? 그럼 보세요. 현재 지금 요게 뭐냐면 자입니다. 애초에 일정한 값으로 잡아준 자예요. 요거는 지금. 자. 그러니까 길이가 일정한 거죠. 그 다음에 PT, PF는 뭔가 보세요. PT, PF. 아, 이거는 실의 길이네요. 실. 그러니까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던 자에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실의 길이를 빼니까 그 값은 어때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항상 일정합니다. 그 일정한 값이 뭘까? 따져봐야죠. 자, P의 위치가 여기라고 한번 보세요. 여기라고 보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위치가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실의 길이의 형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중복되어지는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요 지점으로부터 요 지점까지 요 거리가 바로 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타원이나 포물선 같은 형태는 단순해요. 도형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나 원리가 되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얘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 현장에서도 이 쌍곡선에 관한 이야기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자, 그러면 또 여기서도 사용하는 용어들을 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결정지어주는 요것을 우리가 앞으로 주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타원일 때는 단축, 장축 그랬죠. 이거는 주축이에요. 그 다음 이 F하고 F'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초점입니다. 초점. 그 다음 주축의 끝단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할 거냐면 꼭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꼭지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하죠, 용어들이. 그쵸? 초점, 그 다음에 주축, 그 다음에 꼭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원리다. 이게 쌍곡선의 원리예요. 그러면 쌍곡선은 가지고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쌍곡선이라는 식을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자, 상황을 그대로 옮길게요. 상황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X축 세워주고 그 다음 Y축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의 위치 여기 잡아줄게요. 어차피 그 위치는 결정이 되어진 거니까 여기 A라고 그러고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초점 F C0 여기 F 마이너스 C0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위에 점 P가 있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가 일정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식을 유도를 할 겁니다.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가 일정하다. 뭘로? 요 길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PF-에서 빼기를 PF를 빼면 자, 근데 지금 여기 빼는 건데 상황이 P가 이쪽에 가면 또 PF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이게 2A로 요 길이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길이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P라는 점을 XY라고 놓고 그 XY의 관계를 모색을 하기 위해 식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PF-는 X 플러스 C의 제곱 Y의 제곱의 루트 빼기 이건 이 상태에서 그냥 합시다. X 마이너스 C의 제곱 Y의 제곱의 루트가 2A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복잡하니까 그냥 과정 건너뛰겠습니다.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그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이퀄 투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A제곱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게 돼요. 정리를 하면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것을 우리 B제곱이라고 합시다. 여기도 B제곱 되겠다 그러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이퀄 투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우리 타원에서도 이렇게 된 거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 썼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투 1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타원일 때는 누가 크냐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초점을 만들 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C제곱이 음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놓아주게 되면 그러니까 B제곱을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놓아주면 C제곱을 만들어낼 때 A제곱과 B제곱을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초점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쌍곡선에 대한 초점을 체크를 할 때 C제곱을 알아봐야 되는데 C제곱은 두 수의 합으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초점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초점이 X축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C 그리고 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주축은 또 어떻게 될까? 주축은 현재 지금 그림에서 주축의 길이는 2A가 되어진 거죠. 2A. 됐습니까? 됐죠? 지금 타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중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이 되어지는 거죠. 됐죠? 야, 요렇게 우리는 타원을 정리를 해서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이때 초점을 만들어내는 시계 형태가 타원하고 약간 다르다. 타원일 때는 큰 것 중에 작은 것을 빼서 표기를 한다. 요렇게 합니다. 됐죠? 아, 이게 지금.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는 X축을 주축으로 하는 쌍곡선이죠. 그러면 Y축을 주축으로 하는 쌍곡선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니까 X축을 주축으로 하는 쌍곡선일 때는 X의 부호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 되어져 있네. 그러면 Y축을 주축으로 하는 쌍곡선은 어떻게 될 거냐?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 쌍곡선이 있는데 그 쌍곡선이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냐? 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지느냐면 요 식에서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이퀄 투 1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축이 X축이냐 Y축이냐에 따라 주축이 X축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주축이 Y축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는 전면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해주면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변화가 생겼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주축이 X축일 때예요. 자, 주축이 X축일 때는 여기가 1이고 주축이 Y축이 되어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표시할 것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다 보니까 이 B가 바로 여기가 되어져야 되죠. 여기가 B고 여기가 마이너스 B.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 초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초점은 헷갈릴 게 없죠. 왜냐하면 두 개 그냥 보태버릴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C, 여기에서 마이너스 C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X축을 주축으로 하는 타원, 또 포물선, 쌍곡선을 공부를 해놓고 Y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형태는 또 나머지 꼴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기억에 넣어두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이퀄 투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줬어요. 이거 그림 어떻게 생겼니? 하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그림을 그려봐야지. 얘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X에 대해서도 2차, Y에 대해서도 2차. 그런데 개수가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그쵸? 그럴 경우는 마이너스 3으로 먼저 나눠줍니다. 주어진 식을.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미리 우리가 구조적인 형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니까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 이퀄 투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상황 끝났죠. 얘는 주축을 Y축으로 하는 쌍곡선이구나.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위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렇죠? 초점은 여기하고 여기도 나올 텐데 보태서 제곱근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2네. 2, 마이너스 2. 얼마나 쉬워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원리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하는 얘기. 자, 그러면 또 이제 문제 현장에서 나왔던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자, 문제 현장에서 이런 게 나왔었어요.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 이퀄 투 1이라고 하는 쌍곡선을 줬습니다. 자, 그럼 쌍곡선 한번 그려볼까요? 뒤에 있는 문제가 뭐가 됐건 일단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그림을 간단하게라도 그려보라 그랬으니까, 자, 얘는 여기가 1이니까 x축이 주축이에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고 여기 y축이 있어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초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합치니까 5, 여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F, 요게 F 다시.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1사분면에서 점피를 하나를 잡아줍니다. 1사분면에서.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체크를 해요. 근데 보니까 삼각형하고 연관된 거네. 삼각형과 연관됐으면 앞서서는 타원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런데 쌍곡선도 삼각형과 연관된 형태로 제시가 되는, 정의되어지는 도형이다 보니까 삼각형과 연관된 형태의 꼴이 만들어지면 타원 아니면 쌍곡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구조예요. 근데 벌써 얘는 지금 쌍곡선으로 줬으니까 쌍곡선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때 요 거리의 2배, F'의 2배가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과 같더라. PF 플러스 PF'와 같더라. 그랬을 때 PF의 길이는 얼마일까? 문제를 읽으면서 정리를 했더니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네.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죠? 이게 아무리 문제가 길고 어려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나니까 얘는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네. FF'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0이야. 그러면 여기는 20이에요. 20은 PF 플러스 PF'와 같아요. 그런데 쌍곡선의 정의죠. 그러니까 PF'에서 PF를 빼면 요거 빼기 요거. 왜냐하면 P를 일사분면으로 고정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주축의 길이 6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PF의 거리니까 두 개씩을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PF의 거리는 7이다.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타원이나 포물선 같은 형태에 대한 그 꼴은 그 크기나 형태가 제한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얘가 한두 끝 이렇게 계속 쪼그라든 형태로 될 건지 아니면 쭉 퍼져 있는 형태로 될 건지 그림의 형태가 참 모호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이런 함수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y = x분의 1이라는 함수. 자, 이 함수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1학년 때 많이 그렸으니까 뭐 추가로 설명할 거 없겠죠. 얘는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해가지고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을 딱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얘 똑같은 게 있네. 곡선이 쌍곡선이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직각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직각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느냐면 점근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 지금 이 y축하고 이 x축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점근선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각쌍곡선이라는 용어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했을 거예요. 이 함수들이 그려질 때에는, 쌍곡선이 그려질 때는 뭔가 기준이 되어지는 선이 있구나. 그래서 쌍곡선에서는 이 점근선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근선 하나가 정확하게 캐치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쌍곡선 형태가 명확한 형태를 갖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때 그러면서 출발합시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투 1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생각을 합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식으로부터 점근선이 있듯이 얘도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그 점근선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x의 변화 추이를 보면서 y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y의 변화 추이가 점근선이에요. 자, 여기서 y를 구해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하고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의 루트하고 이렇게 쓰여져요. 구해보면 이 식 한번 잘 보세요. 이 식을 지금 바라다 보면 이 식에서 x의 값이 무한정 커져갈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게 0으로 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로 간다. 결과적으로.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로 접근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선, 바로 얘가 점근선이에요. 그랬더니 화살표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근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점근선을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투 1에서 1만 제외하고 제로 처리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이 됐건 마이너스 1이 됐건 0으로 처리해버릴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점근선이라는 것은 주축이 x축이 됐건 y축이 됐건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하는 직선을 만들어내요. 바로 이것이 점근선이에요. 요것이. 됐습니까? 됐죠? 이런 기본형의 꼴로 만들어져 있는 식에서 오른쪽 상수 파트를 0으로 처리를 해버린 후 거기에서 y를 구해내면 그게 점근선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투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이 있어요. 자, 얘 어떻게 생겼니? 정확하게 그림 한번 좀 그려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점근선부터 파악하는 겁니다. 자, 점근선은 점금선이 아니라 점근선이죠. 점차적으로 근접하는 기준이 되는 선. 자, 점근선은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투 여기 제로로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x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는 거야.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그리고 기울기가 루트 2분의 1인 직선이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게 y 이퀄 투 루트 2분의 1 x 요게 y 이퀄 투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x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주축이 y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여기하고 여기서 그려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이 여기에 근접하고 여기에 근접하는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구잡이로 그렸던 그림에 비해서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그림이 어때요? 조금 똘똘하게 그려지네. 그죠? 그러니까 그려진 이 형태에서 이 위치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 위치는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초점이 있겠다. 초점은 어떻게 한다고? 2 플러스 1 분모가 1이니까 그거의 루트 값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점근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그림이 조금 더 똘똘해진다. 정확한 그림이 구사가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쌍곡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타원만큼 쉽지 않습니다. 구조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몇 차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